네, 이어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드디어 숨고르기 양상에 들어갔네요. 몇 거래일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승 랠리를 잠깐 멈추고 이르면 오늘 저녁에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기다리는 눈치였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나온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하회했는데 또 로이터 집계 기준으로는 약간 상회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시장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라는 해석들이 많은데요. 자, 이제 뉴욕 증시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호재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단연 고용 보고서가 될 것이라는 해석들이 많은데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정도 되면 우리 시간으로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의 반응을 알 수 있겠죠. 그 밖에 개별적인 이슈로는 테슬라가 떠올랐습니다. 로보택시의 기대감이 다시금 회자되면서 상승 마감한 건데요. 로보택시, 즉 사이버캡 담당자가 어떤 매장에서 이 택시에 대한 것들을 시연하고 있는 어떤 영상들이 올라오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고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해준 테슬라 주가 흐름이었습니다. 그 밖에 비트코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10만 달러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네요. 거의 한 달 만에 8만 달러, 9만 달러 되더니 이제 10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1억 4천만 원을 돌파했다가 조금 전에 보니까 또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친 비트코인 인사가 지명된 영향이 크겠죠. 자, 이렇게 뉴욕 증시도 이제서야 좀 숨고르기 들어갔고 비트코인은 아직 숨을 고를 시간을 주지 않고 있고 근데 우리 시장은 조금 결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보다라는 타이틀 어제 브리핑에서 고민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괜찮았네라고 계엄령 사태 당일날은 생각했다면 어제 시장을 보면서는 생각보다 또 저조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변동성이 상당했고 조금은 안정초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다시 흔들리는 반면에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느꼈었던 섹터에는 어쩌면 그 반등의 시간이 조금 더 이르게 찾아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이었는데요. 셈법이 복잡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어제 시장에서 한 포인트는 변동성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정치 테마와 카카오 그룹주, 그 전일에는 대표적인 급등주로서 이 자리에 올라왔었는데 어제는 그 상승폭을 전부 다 반납한 채 윗꼬리 또는 음봉으로 전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급락했던 정부 정책과 관련한 쪽으로 대표적으로 꼽았었던 동해유전이나 원전 쪽은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경우에는 상승하면서 어려울 때 이 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조금은 피해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어제 시장은 그래도 조금은 기회를 줬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줬죠. 다만 고민이 되는 부분은 이쪽입니다. 자, 더블 체크가 필요한 영역으로 적어봤는데요. 자, 금융, 엔터, 게임. 대표적으로 안전처로 저희 사각지대로 점검해왔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중에서 금융의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대담 시간에 얘기를 나눠봤듯이 오히려 저점에 내려갈 때 매수 기회를 삼으라는 답변을 받았었죠. 그 이유인 즉슨 여야의 경우에는 사실 동해유전이나 원전의 경우는 조금 대립이 되는 양상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 부양에 있어서는 여야가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사건이 변모가 되더라도 증시 부양에서는 안정적일 것이다라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보다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더 해석을 해서인 걸까요? KB금융의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 매도 규모가 꽤나 컸다라는 사실이 조금 걸립니다. 그리고 엔터의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YG, JYP 외국인 매수에 있어서 포지션의 변경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일에 오히려 잘 버텼다라고 해석을 해야 하는 건지 그 버틴 분을 어제는 조금 만회하기 어려웠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 분께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 들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밖에는 게임이 되겠죠. 우리가 최근에 이번 주 들어서 상당히 게임에 대한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그 요약하자면 그 골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게임사들의 마진 구조 회복, 방어 이런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펀더멘털적인 훼손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게임사들 돌연 조금 크다 싶은 낙폭을 보였던 이유는 NC소프트의 영향인 걸까요? NC소프트 신작에 대한 좀 실망감으로 이렇게 매물이 출회됐다라고 하기에는 10%가 넘는 하락세라서 조금 과하다 싶긴 합니다만 또 NC소프트의 낙폭 때문에 게임 섹터 센티 전반에 영향을 줬다라고 하기에도 약간은 무리가 있을 듯 보입니다. 두 분 모두 다 게임에 대해서 또 언급해 주셨던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건지 이 섹터들에 대한 더블 체크 오늘 들어가 볼 거고요. 끝으로 이 색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섹터도 있었습니다. 바로 반도체와 전력이겠죠. 반도체는 우리 3대장 가운데서 하나로 반도체 시간은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들이 여러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머스크가 GPU 100만 개 규모로 확장하겠다라는 소식 때문인지 어제 SK 하이닉스는 외국인 기관 다 매수로 나쁘지 않은 모습 보였는데요. 한 가지 좀 발목을 잡는 건 여전히 삼성전자겠죠. 외국인 매도는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 이에 반해서 전력 쪽은 수급이 괜찮습니다. 특히나 대장 쪽을 중심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가 흐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서는 전력 그리고 음식료처럼 상반기를 이끌었던 수출주가 다시 가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관세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저 루머나 설인 건지 진짜 흐름을 되돌릴 것인지도 두 분께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밖에 볼 만한 플러스 알파 이슈 확인해 보시죠. 자, 앱솔릭스, SKC의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 투자해서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죠. 이 앱솔릭스가 칩스법 보조금 1,000억 원을 수령하는 걸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소부장, 장비업체 가운데선 처음인데요.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합의도 머지 않은 듯 보입니다. 자, 그리고 TSMC와 엔비디아는 미국에서 첨단 AI 칩을 생산하기로 협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 말이 뭔고 하니 지금 현재 최신 AI 칩으로 불리는 블랙웰이 지금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는데 TSMC의 애리조나 공장인 미국에서 생산을 해도 될런지 이에 대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 이슈가 많은데 이 부분들을 시장이 호재성으로 인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악재로 받아들일 것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 있고요. 끝으로 테슬라는 앞서 말씀드렸죠. 로보택시, 사이버캡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3%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장이자 다음 주 새롭게 분위기 반전을 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러 가보시죠. 네, 금요일 아침이죠.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님 그리고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화진 과장님께서 또 신사업 추진팀에서 또 다른 지점으로 옮기셨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그곳에서도 활약을 잘 펼쳐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금요일장을 우리가 준비하는 자세로 첫 번째 섹터부터 점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금융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금융에 대해서 또 다른 출연자분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을 때 한 분께서는 오히려 저점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지금 빠질 때 매수를 하라고 하셨는데 어제 시장 보신 분들은 보셔도 손이 안 나가셨을 듯 보입니다. 10%씩 빠지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죠? 근데 이런 의견에 있어서 두 분은 같이 하시는지 아니면 좀 달리 보시는지 일단 궁금해요. 이화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이제 크죠. 어떻게 보면 가장 밸류업 지수 편입이 네. 높았던 종목들인 뭐 하나금융지주나 뭐 KB금융 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 12월 22일에 대한 이게 실제적으로 이제 리밸런싱의 편입 여부가 조금 지연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닌가. 실제적으로 이제 이틀 전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열리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연되겠지만은 그냥 전반적으로 지금 현 정권에 대한 이게 불확실성이 일단 당분간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측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펀더멘털 관련해서는 뭐 KB금융이 대표적으로 주조하는 정책이나 뭐 기업 가치 제고 계획 등 사실 밸류업 공시에 대한 모든 이제 조건들을 가장 앞서서 이제 계속 꾸준히 좀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좀 실망감, 특히 어제 그제 대부분 외국인들이 대부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당분간은 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뭐 산다기보다는 일단 분위기를 저는 살피는 게 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금리 인하 기조상에서 이제 보통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이자 수익과 비이자 수익으로 나뉘는데 이자 수익이 상당한 부분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대 마진에 대한 스프레드 차이가 이제 커야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물론 어제도 이제 이창희 한국은행청재도 일단 금리에 대한 기조를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유지를 하고자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에 좀 급작스럽게 금리 인하를 하기는 했지만은 일단은 50bp가 아니고 25bp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당분간은 일단 이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만큼 결국 내년 1월 2월에 대한 이제 금리 인하 부분은 일단 당분간은 조금 시장 상황을 보고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적어도 이자 수익이만큼 어느 정도 그 흐름은 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만약에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만 해소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그때 가서 따라잡아도 전 늦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는 금융주를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주로 보신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일단은 금리 인하가 되면 당연히 수익성은 줄어들고 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흔히 뭐 비이자 수익을 통해서 뭐 이게 뭐 물론 이제 PF 충당금도 점차적으로 이제 해소되겠죠. 줄어들긴 하겠죠. 그런 측면도 있는 상황이고 뭐 ETF나 여러 이제 수익성은 뭐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긴 하겠지만은 뭐 사실 뭐 이자 수익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워낙 이제 주저하는 정책을 강하게 일단은 해왔던 측면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금융주가 사실 올해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서? 분명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 미련 가지지 말고 어제 그냥 한 번에 조금 물량들을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좀 손바뀜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금융주는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금융주 안에서 은행, KB금융은 뭐 괜찮다라고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뷰를 주셨던 것 같아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좀 반박이 있으십니까? 지금 다 팔아야죠. 지금은요? 예. 갖고 계신 분들도요? 네, 다 팔아야 됩니다. 지금 아. 이제 수익 나신 분들은 당연히 팔아야 되고 안 나신 분들도 팔아야 된다. 왜냐하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를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죠. 특히 은행주가 외국인 지분이 지금 한 줄어서 77.5%인데 KB금융 같은 경우가 네. 신한지주가 60%입니다. 뭐 아직도 팔 물량은 많은데 다 팔지는 않을 거고 단기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들은 수익이 낮다 아니면 뭐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제 지시가 내려오겠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안에 사니까 우리 분들은 다 국민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탄핵 일어나고 뭐 계엄해도 뭐 별일 없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외국에서는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쟤네들 불안하네 여행도 가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투자를 집행하는 쪽에서는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 위에 이제 윗선에서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그냥 비중 줄여.
그러면 끝나는 거죠. 어제 KB금융이 190만 주, 거의 200만 주가 매도가 나왔는데 그걸 개인이 다 받아냈는데 그냥 이게 밸류에이션 상으로 그다음에 주주 환원 정책 이런 것들 봤을 때 KB금융 지금 빠지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기회일 수 있는데 이게 다 해결되기 전까지 외국인들 안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오히려 매도 물량은 계속 나올 거고 지금 특히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들 여기서 일단 줄여놓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은 털고 나오시는 게 맞다. 그 20일자로 예정돼 있는 리밸런싱도 그에 대한 기대감보다 그건 전혀 의미 없고요. 지금 이제 정책 매도가, 자체가 지금 네. 뭐 공무원들이 일하겠습니까 지금? 이게 이제 하긴 하겠죠. 탄핵 전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만약에 돼도 불안하고 안 돼도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연말까지는 아마 좀 지켜보려고 하는 관망세가 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거꾸로 이제 베트남에 투자했는데 베트남이 정치적이 불안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팔죠 그냥. 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오기 전까지는 아예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맞다. 그러니까 KB금융을 비롯해서 지금 금융주들 전반이 올랐던 그 주체가 외국인으로 보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엑소더스의 열풍을 갖고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좀 피해가는 게 맞다라는 굉장히 또 강경한 입장 주셨습니다. 뭐 사실상 두 분의 입장은 일치가 되지만 어제 주셨던 의견과는 조금 사뭇 다른 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두 입장 모두 좀 고려를 해보셔야 될 듯 보입니다. 자, 그럼 금융주는 뭐 더 이상 점검을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게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은 뭐 사실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화진 과장님 한 몇 주 전부터 말씀을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수급도 굉장히 탄탄하다 싶었는데 뭐 어제 일시적인 하락으로 이렇게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NC 급락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불안감에 휩싸이는 게임주인 것 같아요. 기우일까요? 저는 이제 뭐 게임 뭐 자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뭐가 있었냐면은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콘솔 시장에서 실제로 뭐 저는 이제 플레이스테이션을 하는 입장에서는 지난주에 50%에서 70% 할인 행사가 있었어요. 샀어요? 네. 어머. 그러니까 아니 기존에 게임을 하는 게 10만 원짜리나 8만 원짜리가 50%, 70% 할인을 하는데 전이 오브 모나크가 신작이 나왔다고 해서 이 게임을 할 거예요. 기존에 못했던 게임을 하겠죠. 그러니까 유저들이 사전 예약이 어제 뭐 800만 명 나오긴 했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전이 오브 모나크 게임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어제 그 실망감, 일 매출이 12억밖에 나오지 않았다. 예전에 리니지가 보통 일 매출이 한 25억 정도 나왔는데 첫날인데 이렇게 안 나왔어. 그런 실망감이 나왔던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이제 게임을 보통 신작이 나오면 2주간은 한번 지켜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저는 이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뭐 유튜브나 여기 영상들을 이제 리뷰 후기를 쭉 한번 살펴봤는데 그래픽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 또 가금이네. 10분 정도 플레이했더니 또 가금인 또 얘네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들었구나. 물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게임을 만드는 건 맞지만은 물론 이제 재미도 나와줘야 이제 그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더 크는 측면인데. 근데 NC 소프트가 어제 사실은 이제 급락을 했다고 해서 뭐 타 게임사도 이제 빠지긴 했지만은 그 흐름이 물론 NC 소프트의 추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게임 산업에 대한 분위기는 좀 내년에는 일단은 만약에 물론 인액 결제도 당장에 뭐 된다는 흐름도 아닙니다. 아까 이건희 대표님 얘기했잖아요. 지금 공무원들이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만큼 지금 원래 유럽 같은 경우는 올해 3월 달에 그때 유럽에서도 17% 수수료 인하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애플 쪽에서도 패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제 우리나라 이제 위주만 좀 남은 상황이고 물론 가진금 때리겠다 얘기하고 뭐 거기다 수수료 인하하겠다 하지만은 사실 이것도 잘 불확실성입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한데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는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어제 NC소프트가 저는 좀 의외인 게 외국인이 샀습니다. 산 거에 대해서 얘네들은 일단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일단은 이번에 한 1,000명 정도가 구조조정을 했죠. 근데 이것만으로 1,500억 자체가 이게 그만큼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번 4분기는 당연히 일회성 비용 포함될 거고 실적에도 당연히 포함될 거기 때문에 3분기 연속 적자 가능성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하겠지만은 결국 내년 1분기, 2분기를 봤을 때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래 뭐 지금 이거 전여분 모나크 빠져도 어차피 아이언2 신작도 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신작국 밀고 나가고 인액 결제에 대한
기대감도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은 뭐 싸다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제가 저한테 종목을 선택하라 그런다면은 NC소프트보다는 좀 다른 뭐 시프트업이나 펄어비스 쪽으로 좀 선회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게임도 거의 모든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쭉 들어보면서 공통점을 하나 찾았어요. 게임주 안에서 선택하라 그러면 다 4음절짜리 주시더라고요. 그래프톤, 펄어비스, 시프트업. 그래서 제가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지 하다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화진 과장님도 NC보다는 시프트업 그리고 어느 쪽으로 펄어비스 펄어비스, 쪽으로 조금 예. 선회를 하자라는 힌트 주셨어요. 이건희 대표님은 네. 게임 하세요? 잘 안 하죠. 예. 일단 저랑 동진을 만났습니다. 예. 저는 NC 어제 이제 NC가 많이 빠졌는데 NC소프트가 진짜 뭐 실망감 그러는데 기대가 너무 컸으니까 실망이 컸겠죠. 네? 기대가 크니까. 아, 그렇죠. 예, 기대가 컸는데 그래서 기대감으로 많이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우상향하다가 아주 차트를 이쁘게 만들다가 예, 좀 한 번에 망가진 것 같은데 일단 좀 너무 리니지 IP 기반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이제 뭐 저니 오브 모나크니 뭐 그 전에 리니지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증권회사 입사하고 나서 들었던 얘기가 계속 리니지였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오래 해먹는다. 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NC 정신 차리고 다른 거 완전 틀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그 한 군데서 지금 누룽지에 막 다 해 먹었는데 지금 냄비 밑바닥 긁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저는 NC가 갖고 있는 돈 가지고 뭔가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뭐 게임 관점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작이 이제 다음 신작이 어떤 신작이 나올지 이런 것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NC를요? 아니면 게임주 전체? NC 소프트죠. 예, NC를요? 게임주는 전 개별적으로 다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좀 바이오랑 비슷합니다.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시프트업이 최근에 상장해서 또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기존에 잘 벌고 있는 또 이제 크래프톤도 지금 계속 지금 배틀그라운드로 지금 계속 가고 있죠. 네. 그럼 NC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한 2년은 더 배틀그라운드로 갈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이제 차라리 그쪽으로 갈지 아니면 뭐 모험을 걸면 펄어비스를 가든지 이렇게 뭐 정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모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 몰라서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게임주. 그 전반적인 이제 제가 뭐 주식을 공부하는 전에서 보면 흐름을 보면 아직 게임주는 본인이 잘 아는 거 위주로 하시는 게 맞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크래프톤 정도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완주 과장님께 좀 힌트를 얻어볼까요? 어제 저희 크래프톤은 콘솔도 있고 모바일 게임도 지금 계속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화두가 됐던 건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호재가 기대되는 기업은 모바일 쪽으로 추려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시프트업이나 펄어비스 다 모바일 게임이 있는 회사인가요? 근데 펄어비스는 그 퍼블리싱 게임이면 검은 사막도 이제 모바일 버전이 있는 거고, 근데 모바일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는 넷마블입니다. 거의 95% 비중이 다 모바일 게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게 이제 넷마블이고, 네. 그 다음에 컴투스 정도고, 아까 시프트도 당연히 승리의 신 니케도 모바일 게임이긴 합니다. 결국에는 뭐 그것도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실 비중이 큰 게 우리나라 연간 인앱 결제 수수료를 내는 게 전 게임사가 80조입니다. 근데 인앱 결제가 17% 인하가 된다? 그러면 거의 한 36조가 절감이 돼요. 그럼 그것만으로도 신작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비용이 한 2개, 3개씩, 그러니까 한 회사당 그 정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것만 만약에 내년에 이게 실제로 인하가 되면은 분위기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본업, 신작 게임이 잘 돼야 더 좋아지는 건 그죠. 맞지만은 대신에 실적에 대한 뭐 대부분 올해 뭐 적자 회사도 많이 있고 펄어비스도 적자고 NC서포트도 적자고 그나마 크래프톤이 좀 선방했던 흐름이었는데 내년에는 진짜 인앱 결제 이 하나만으로 시장이 분위기가 바꿔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근데 만약에 그래서 신작도 잘 나고 만약에
펄어비스 붉은 사막도 잘 된다. 내년에는 물론 시장 규모가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크지는 않겠지만은 적어도 주도 섹터의 한 자리, 그러니까 올해 하장품처럼 될 수 있는 부분이 결국 인해결제 수수료다. 그래서 아마 뭐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인해결제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거의 올해 주도주였던 화장품만큼이나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게임주 저희도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는 반도체랑 전력적으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뜻밖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뭐 전력은 수급까지도 들어오고 있고 사실 둘 다 이제는 조금 그들의 시간은 멀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반등의 시기가 더 당겨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반도체는 또 오늘 새벽에 나온 이슈가 있잖아요. 이거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할까요? 어제 올라온 게 사실은 뭐 삼성전자는 의미 없게 올라온 거고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이 올라오니까 올라온 거죠. 근데 마이크론이 오늘 또 빠졌습니다. 한 2%. 그럼 또 오늘 SK하이닉스도 조정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제 그나마 반도체 섹터가 버텨줬던 이유는 보면 미국에서 결국에는 AI 투자가 생각보다 소강 상태로 가니까 이제 우리 소프트웨어 기업들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미국도 막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도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 장치 산업들 하는 회사들도 보면 안 좋았는데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이 갑자기 주가가 폭등했죠. 수익이 잘 나오면서. 네. 이제 거기 안에는 이제 데이터와 데이터 사이에 이제 전송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DPU라는 것들을 파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좋다는 거는 결국엔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활발하다는 거고 네. 그러면 앞으로 뭐 반도체 수요도 여전히 견조하겠구나라고 지금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네. 반도체 전문가여도 미래를 본 적은 없죠. 네? 미래를 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이클 자꾸 얘기하는 건데 옛날 사이클과 달라졌다라는 부분에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의 독주도 더 이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AI 투자가 더 다시 한 번 더 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지금 미국에 생기기 시작했다. 다시.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우리나라 전력기기도 올라가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 바닥에 있는 장비주들 막 상한가하고 막 이랬습니다. 네. 그나마 그래도 어제는 미국의 AI 투자가 지속될 거라는 그런 훈풍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사야 되냐? 이건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 우리나라는요. 예,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요. 반도체 소부장들은 너무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온 거고 빈집털이에 들어간 거죠. 그 외에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무겁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도 뭐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끌고 가시는 쪽, 그다음에 전체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재 과장님께서는 오늘 뭐 새벽에 나온 뭐 앱솔릭스가 칩스버 보조금 받는 거 그리고 뭐 TSMC, 엔비디아 미국에서 생산 논의하고 있는 거 뭐 사실 직접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렇다 할 영향이 있을까 싶긴 한데 요즘에 하도 민감한 시장이라서요. 어떻게 반응할지 좀 궁금합니다. 결국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결국에는 뭐 1월 20일 전에 받을 수 있는 뭐 기대감은 있겠죠. 물론 어제 보니까 또 삼성전자 외국인 또 팔긴 했습니다. 또 그런데 팔았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가이던스 하향된 이유가 결국에는 뭐 창신 반도체, 뭐 CXMT 이 이슈가 좀 계속 이제 발목을 잡는 것 같긴 한데, 근데 결국 관건은 저는 HBM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고, 그리고 AMD도 이제 그랬고, 3분기 항상 실적 끝날 때마다 항상 얘기했고, 물론 최근에 이제 스탠스가 살짝 바뀌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어제도 테슬라 쪽에서도 그 AI 칩 수요 관련해서도 한 100만 개 이상 뭐 얘기가 나왔던 만큼, 만약에 빅테크 업체들이 분위기가 뒤바뀐다, 그러면 좀 HBM 일단 수요가 뭐 충분히 좀 올라온다고 했을 때,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SK 하이닉스와 그 관련주였던 오르스 테크놀로지, 그 고객사를 가지고 있던 회사들 위주로 어제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물론
물론 결국 하루 가지고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겠냐 하겠지만은 결국엔 어제 SK하이닉스 외국인을 샀고 대부분의 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봤을 때 분명 종목별 차별화가 있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HBM 기조가 뭐 공급광 얘기 나왔던 것처럼 아까 뭐 이건희 대표님이 우리나라 애널리스트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 그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구간이다. 라고 했을 때 뭐 결국 봐봐라. 결국 빅테크 업체들 이제 생각보다 내년 가이던스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어더컷도 나오는 거 아니냐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이 견조하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도 만약에 반도체가 좀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럼 4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그러면 1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바뀔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지수를 이런 불확실성이 큰 정치적인 리스크가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 생각보다 외국인 수급은 새로운 길목이 생겼다라고 좀 판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물론 이제 하루밖에 안 봤지만 오늘 만약에 그게 흐름이 또 한 번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분위기는 좀 바뀔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분기의 실적 기대감에 대한 눈높이가 확실하게 낮아졌고 이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에 선 반영이 된 격이 있는데 여기에서 기대를 안 했었던 내년에 대한 어떤 무언가가 생기면서 지금 반응이 올 수도 있다라는 입장이시고 아직 우리나라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상반되네요. 그러면은 과장님 전력 쪽은 반도체랑 비슷하게 가겠네요. 뭐 비슷하게 뭐 갈 거라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확실히 이게 최근에 뭐 메타 쪽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알파벳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결국에는 향후 이제 AI 쪽에 대한 투자를 위해서라도 뭐 최근에 메타는 뭐 헤즈 케이블 관련 투자 얘기도 나왔고 그 전력 공급 결국에는 향후에 그런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을 결국 비용단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에 돈을 들겠지만은 향후에는 엄청나게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고 여기에 대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전력 공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다라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같이 가니까 이제 판이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 좀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향후에 대한 수주 기대감을 좀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도체와 전력은 오늘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중요할 듯 보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시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 전망해보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주, 이번 주 지금 토요일이 되면은 뭐 표결이 되고 어느 정도 가닥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리스크 해소가 되고 반등이 들어올까요? 아니면 여전히 시장의 잔재가 좀 남을까요? 일단 뭐 키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분들이 뭐 얼마나 이제 투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뭐 될지 안 될지가 뭐 정해질 텐데 되든 안 되든 뭐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되겠죠. 근데 되면 이제 탄핵 정국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뭐 또 헌법재판관도 뭐 3명 임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오래 걸릴 거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지금 열심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고 그러면 우리끼리 이제 어떻게 보면 치고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그럼 수급이 좋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탄핵 선고가 나든 아니면 탄핵이 기각이 되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또 주가는 또 나름대로 또 움직임이 있겠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과정을 좀 지금 여유롭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 가는구나 하고 확 올라타면 그 다음 날 빠지는 맞아요. 종목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조심하셔서 지금은 좀 오히려 더 길게 보고 갈 종목들을 지금 모아가는 단계를 모아가시는 게 싸질 때마다 좋지 않을까. 언젠가 해결은 되겠죠. 네. 예. 뭐 해소가 되면은 정치 테마는 이대로 끝나는 것 같고 그 밖에 뭔가 중심 잡아야 될 섹터는 어느 쪽으로 가닥이 잡히리라 보세요? 확실히 이제 수요일 이후부터 모든 섹터에 대한 분위기가 거의 뒤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KB금융과 같은 이제 밸류업 관련 섹터도에서 그 수급들이 결국은 어디로 갔느냐가 그러니까요.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뭐 하루 이틀 가지고 일단 판단을 하지 마시죠. 결국에는 일단은 흐름이 결국 외국인이 정말 이제 우리나라 신용 등급에 대한 우려로 그냥 당분간 이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분간 조금 감망하는 자세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관련 탄핵 이슈가 있었을 때도 결국 그 당시에는
전체적인 수출 시장이 어땠는지, 우리나라 경기에 대한 흐름이 어땠는지가 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피크아웃해서 둔화되는 좀 흐름이기 때문에 결국은 경기냐 아니면 정치적 리스크냐 사실 두 개 다 지금 좋지는만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제 비중을 뭐 확대한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어느 섹터가 회복이 빨리게 될 건지, 뭐 게임이냐 아니면 반도체냐 아니면 제약바이오냐 그런 흐름에서 조금 포트 비중을 조금 이제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조금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대내외적인 리스크나 전방위적으로 별로 상황이 이렇다 뚜렷하게 잡히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지 말고 조금만 다음 주까지는 좀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오늘 하루 일단 마무리 잘하는 게 먼저겠죠. 두 분 말씀 바탕으로 중심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